미국 재무장관이죠. 제닛 옐런이 16일 방영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은행 위기로 인해서 대출이 줄어들고 있다. 때문에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은 불필요할 수 있다. 인터뷰 내용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지난달 10일 실리콘밸리 은행, 12일 시그니처 은행 붕괴로 촉발된 지역 예금 인출 사태, 은행 위기가 지금은 조금 안정을 찾았다고 하면서 은행들은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한 행보를 걸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은행들의 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출 기준이 엄격해지면 마치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불필요해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반면에 저희 직전 영상 주인공이었죠. 월가의 황태자로 불리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정반대의 주장을 했는데요. 미국의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오르고 고금리 행진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를 했어요. 전직 FRB 의장이자 현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 그리고 월가의 구루들 중 최고위에 있는 제이미 다이먼, 두 명의 거장이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은 거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의 의견은 반드시 틀려야만 하는 이 상황에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닛 옐런은 이번 은행위기 이전부터 이미 은행 대출 기준이 일부 강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금리가 계속 올라왔었잖아. 그 때문에 대출이 이미 위축되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다가 은행 위기들이 생긴 거고, 은행 위기가 생기면서 예금 인출이 또 생겼잖아. 그러면 은행들은 예금이 없으니까 대출을 해주기가 더 어려워졌단 말이지. 더불어서 이미 금융 환경이 충분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반면에 연준의 인사들은 계속해서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렇지. 뭐 그런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난 주말 기준으로 5월 회의 때 25베이스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78%까지 또 튀어 올랐단 말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제닛 옐런도 FRB 의장이었잖아요. 근데 그쵸. 근데 아무래도 상황이 조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조금은 리스키한 발언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 그치만 자넷 옐런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어. 은행 대출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이 그 금리를 인상하는 효과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 금리 인상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니? 일단 금리를 올려서 대출을 줄이겠다. 그래서 시중에 공급되는 유동성을 감소시키겠다는 거잖아. 그 목적에 이미 가깝기 때문에 굳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봐. 네, 그렇기는 한데 아직은 대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아직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고 연준이 직접 그렇게 얼마 전에 밝혔잖아요. 실제로 연준의 주간은행 대차대조표 데이터에서도 은행 대출 감소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진 않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긴 해. 하지만 앞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한 말이었어. 이수야, 지금 물가가 오르는데 물가가 오르는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해? 주된 원인을 조금 멋있게 말하면은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돈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보다 많기 때문이죠. 그 멋있는 거임? 멋있잖아요. 아무튼 말이야, 지금 중요한 것은 예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잖아. 빠져나가고 있다면 대출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히 팩트지. 은행이 대출을 못 해준다라는 얘기는 시중에 공급되는 그 유동성도 같이 감소한다는 얘기지. 네가 아까 얘기했잖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럼 돈의 공급이 지금 감소하는 거 아니야, 대출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럼 물가가 함께 떨어질 수 있겠지. 대출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면 앞으로는 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 그렇지.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이먼의 반대 입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15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과 고금리 연장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는 투자자들과 기업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어요. 다이먼은 지난 14일에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애널리스트들과 컨퍼런스 콜을 가졌는데요.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오르고 이렇게 오른 금리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연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가는 크게 낭패를 볼 것이라는 경고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제닛 옐런과는 정말 정반대되는 입장을 내놨는데 아버지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수야, 다이먼의
진짜 의도는 뭐라고 생각을 하니? 지금 다이먼이 금융위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 그 이유가 뭔 줄 아니? 지금 연준의 생각은 전혀 피벗 의지가 없어.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다고. 근데 금리를 지금 이 상태로 유지를 한다면 미실현 손익이 계속 손실이 커지는 입장일 수밖에 없는 거야. 채권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채권의 시가 평가액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금리를 계속 올린다면, 그렇게 되면 이 지방은행들의 미실현 손실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방은행이 더더욱 부실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잠시 중단됐다고 해서 은행들의 위기가 끝났다라고 감히 생각하지 말라. 이게 바로 제이미 다이먼이 하고 싶은 말인 거야. 예금 인출 사태는 그래도 조금 완만해지고 있지 않나 지금? 그렇기는 하지. 하지만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도 그 완만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 이수야. 은행들은 지금 예전에 샀던 장기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그때 금리는 1% 내외였다는 얘기지. 이 말은 결국 그곳에서 나오는 수익은 1% 내외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은행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모기지 채권이잖아. MBS, 그지? 그런데 그것도 고정금리, 30년물 고정금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받는 금리는 예전에 고정된 고정금리잖아. 하지만 줘야 될 금리는 변동금리란 말이야. 근데 변동금리는 지금까지 계속 오르기만 했잖아.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올려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그럼 예금금리는 픽스됐다고 가정해보자고. 그런 상태에서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 MMF 금리는 계속 올라. 당연히 시중에 있었던 시중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예금은 어디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 MMF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MMF 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야? 예금이 앞으로도 계속 인출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떨까? 예금이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더 대출 심사 기준을 더 높이 하고 대출을 깊이 하겠지. 바로 그 점을 자넷 옐런이 지적을 한 거야. 그 부분에 있어서 자넷 옐런의 지적은 분명히 맞아. 그렇다고 다이먼의 생각이 틀렸느냐? 그분 생각도 맞아. 다이먼 회장이 했던 말의 핵심은 뭐니?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되면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아직 하지도 말아라는 얘기잖아. 그쵸. 그 말은 근데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맞는 말이죠. 연준은 인플레 파이터가 태생적 본분이라고 굉장히 자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물에 빠졌다면 누구를 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당연히 물가 상승을 먼저 통제해야만 한다고 아버지가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연준은 달러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기관이야.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뭐야? 달러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되지. 시장에서는 경기가 위축되게 되면 결국은 금리를 못 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정말 치명적인 오류야. 어쨌든 제니 옐런은 금리 인상이 중단될 수 있다고 했고 제이미 다이먼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둘 다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줄까? 분명히 둘 다 맞아. 은행 대출이 감소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필요 없다라는 자넷의 말은 맞아. 또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설령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없다는 제이미 다이먼의 생각도 분명히 맞아. 그럼 뭐가 틀려? 다른 점은 뭐냐면 전제로 깔아놓은 그 상황, 그게 다른 거야. 뭐뭐 한다면 이라고 했던 그 전제로 깔아놓은 상황이 다른 거야. 자넷 옐런은 은행 대출이 감소한다면 이라는 전제를 깔은 거고 제이미 다이먼은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이라는 전제를 깔은 거야. 그러면은 뭐야? 애초에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라는 거에 아예 잘못된 거네. 전혀 다른 말을 한 거지. 좀 어이없을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좀 잘못 생각한 거야. 시장에서는 두 분의 발언에 대한 결과치만, 하나는 오른다, 하나는 내린다, 이 결과치만 보고 생각을 하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실 전제가 전혀 달랐던 거지. 그럼 뭐 결론은 두 분 다 맞는 말 하신 거네요. 그렇지. 6대4.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 6대4. 그 애초에 근데 그렇게 나뉘어서 뭘 할 필요가 없는 거네. 그렇지. 뭐 아무튼 사실 전망은 불필요하지만 한국에, 대한민국에 박문아님의 생각도 궁금한데 박문아님께서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질문에 답변을 하려면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일단. 그거 있어? 없죠. 아빠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준의 태생적 목표이자 본분은 물가를 때려잡는 거야. 이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여기서 물가가 오른다면 연준은 절대로 멈추지 않아.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온다고 해도 말이야. 예를 들어서 지방은행들이 몽땅 부도가 난다. 그런데 물가가 계속 오른다. 잡히지 않고. 그러면 금리를 올린다고. 망하든지 말든지. 그렇지. 더 중요하니까 그게.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미국은 끝나는 거야. 다만 이수가 뭐 때 딸이 물어보는
보니까 내 생각을 조금만 좀 밝혀주자면 나는 연말까지 물가는 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 연준에서는 얼마 전에 FOMC 회의록에서 완만한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 그 경기 침체가 완만한 경기 침체가 물가를 덩달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늦가을 정도가 되면 물가가 약 한 3%대 후반 정도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금리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그러면은 뭐 늦가을이 되면은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 그거는 물가가 내려간다라는 전제야. 만약에 아빠 생각하고 달리 계속 물가가 올라간다면 금리는 내려가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FF에 반영되어 있는 올 금리 상황을 쭉 보면 올 9월부터는 금리가 처음으로 내려간다라는 쪽으로 베팅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 앞으로 시장 상황이 또 뭐 이렇게 여러 번 바뀌겠지만 뭐 딱히 다른 중요한 사건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아빠가 늘 얘기했듯이 터미널 금리 수준은 5.25%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변함이 없어. 5.25.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추가 금리 인상은 불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는 제니 옐런과 금리 인상은 계속돼야만 한다는 제이미 다이먼. 주말 동안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은 두 거장의 발언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결국 두 분 모두 다 맞는 말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니 옐런은 은행 대출이 위축된다면 이라는 전제를 깐 거고, 제이미 다이먼은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이라는 전제를 깔았던 거죠. 끝으로 아버지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복잡한 머리를 정리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